8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인데요. 자, 얼마 전에 또 그 BNK 경남은행에서 수백억 원 횡령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해가 갈수록 지금 횡령 금액이 더 늘어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이 오른쪽 그래프에도 나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횡령 사건 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우리은행에서 약 700억 원대 횡령이 발생하면서 연간 1,000억 원을 넘어섰고요. 또 올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BNK 경남은행을 포함해서 7월까지만 횡령 금액이 6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네, 사실 이 갈수록 줄어야 할 횡령액이 되레 늘고 있다니까 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허술한 건가요? 네, 가장 먼저 은행의 허술한 내부 통제가 지적됩니다. 이번에 경남은행 건 역시도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분리, 또 거액 입출금 점검 등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금감원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요. 은행들이 영업 실적은 최우선으로 신경을 쓰는 반면에 내부 통제는 성과 지표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린다고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시중은행 전직 간부는 은행의 감사 담당자의 경우 임기 이후 연임 여부를 신경 쓰느라 엄격한 감사를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제재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내부 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서 금융사의 최고 경영자 CEO에게 횡령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결국 뭐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 금융기관이 갈수록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겨레 기사인데요. 급발진 의심 신고가 굉장히 좀 많다. 이런 얘기 주변에서 좀 많이 듣곤 하는데 관련해서 좀 제도가 개선될 방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중간에 표로도 나와 있지만 적게는 15건부터 또 많게는 50여 건까지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신고는 매년 또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자동차 제조사가 피해 책임을 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들은 주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제조사는 운전자가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밟았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 EDR로 불리는 장치에 브레이크에 가해진 압력 수준이 기록될 것으로 개선될 방침입니다. 네, 그동안은 그 EDR에 브레이크가 작동됐다, 안 됐다 정도로만 기록이 됐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는지도 기록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브레이크를 3개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사고가 났다면 차량 급발진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국토교통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연내에 이러한 방침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사와도 협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쯤 개정이 완료되고 또 제조사와 조율해서 실제 출시하는 차량에 언제부터 적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이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에게 입증하도록 한 점도 좀 문제로 지적이 됐었는데 제도가 개선이 되면 책임 소재를 좀 가리기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세계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이죠. 우버, 흑자로 전환을 했나 봐요. 맞습니다. 네. 우버는 2009년 창업 이후에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그것도 현재까지 누적 31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4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는데요.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3억 9,400만 달러, 우리 돈 약 5,100억 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글로벌 승차 공유 플랫폼 업계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 옆에 좀 나란히 나온 자료를 보면 중국의 디디 추싱도 흑자 전환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실적이 개선된 이유가 좀 어디 있을까요? 네, 미국의 리프트라는 것도 있고요. 유럽의 볼트도 있죠. 아마 해외여행 준비하면서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모빌리티 플랫폼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음식 배달이나 차량 렌트 등으로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면서 수익성을 더 높였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적자폭이 감소하거나 흑자 전환으로 이어진 걸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과점의 결과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우버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승차 요금을 올려왔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포브스는 우버가 인플레이션율보다 4배 빠르게 요금을 인상했고 기사들을 쥐어짜서 수익을 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비판에 의하면 소비자들과 또 기사들의 입장에서는 좀 씁쓸한 흑자 전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인데 김연경, 박인비, 이대훈, 진종호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선수들의 사진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IOC 선수위원회 도전을 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부터 IOC 선수위원 한국 대표 후보들을 추천받아 왔는데 이 네 선수가 도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추천 접수 기한이 오늘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후보 등록이 없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4파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서 단일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서류 심사에는 선수 시절 업적 등 10개 항목이 평가가 되겠고요. 또 면접에는 아무래도 IOC다 보니까 영어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네, 모두가 이제 업적이 굉장히 대단한 선수들인데 그러면 한국 대표로 이 중에서 이제 단일화된 후보가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 그 현장에서 선거 운동을 펼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IOC 선수위원은 최대 2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름 대회 종목 8명, 겨울 대회 종목 4명은 선거를 통해서 뽑히고요. 11명은 IOC 위원장이 지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문대성 또 유승민 전 국가대표가 IOC 선수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규정상 이미 IOC 선수위원이 있는 나라는 후보를 낼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유승민 위원의 임기가 내년 파리 올림픽 때 끝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번에 다시 이렇게 후보를 추리고 있는 겁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올림픽 금메달보다 치열한 국내 예선이라는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정말로 이 넷 중에 어느 선수가 최종 후보로 정해질지 궁금하고요. 또 누가 됐든 파리 올림픽에서 꼭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 4명의 선수인 것 같네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인데요. 자, 얼마 전에도 동물 사진을 저희가 봤죠. 푸바오 사진이었는데 오늘은 사자입니다. 19살 바람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진 확대가 됐는데요. 이 바람이는 사실 제 이름보다는 갈비사자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동물입니다. 청주 동물원으로 오기 전에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좀 앙상하게 갈비뼈가 드러난 모습이 인터넷에 사진으로 또 떠돌았는데요. 누리꾼들은 걱정 어린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주 동물원으로 이주하고 나서는 갈비와 다리 등에 살이 꽤나 붙었다고 합니다. 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육사들이 그 바람이를 얼마나 애정을 갖고 돌봤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육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청주 동물원에서는 이 사육사라는 말을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동물원이 동물을 가둬두고 사육하는 곳이 아니라 동물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동물복지사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동물복지사들의 교감과 또 노력으로 이 바람이는 점점 더 건강을 되찾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다른 사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합사 훈련도 곧 진행한다고 합니다. 바람이의 나이가 앞서서 19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 수명에 대비해 보면 100살이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나이를 생각해 보면 거처를 옮기거나 또 새 친구를 사귀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바람이가 좀 잘 따라줬으면 좋겠고요. 청주 동물원의 동물복지사들도 끝까지 좀 신경 쓰고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물복지사라는 명칭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물복지사님들 그리고 바람이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